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와 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를 벌이고 있는 버스업계가 최근 5% 가까이 임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를 틈타서 서둘러 이속을 챙기려는 것에 시선이 고울 리 없겠죠.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와 버스업계는 지난 8월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 운송원가 산정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관리기구 구성을 협의하는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논의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버스업계가 4.7%의 임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세금으로 지출될 부분인데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1% 수준이었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재정 지원이 추가로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고요. 버스업계의 이번 임금 인상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버스업계가 준공영제 도입 전 임금 인상을 통해 제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라 그 세금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갈 텐데 임금 인상에 줘도 적극 대응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이에 대해 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 요금 상승과 노조 측 요구 등 여러 임금 인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준공영제 도입 논의와 임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진천군이 제안한 동탄과 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철도 구축 사업에 충북과 경기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충북과 경기는 현 정부의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철도 이익에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노선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수서역에서 평택까지 이어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도입니다. 이후 수도권 전철망은 천안을 거쳐 조치원과 오송, 청주공항을 잇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노선은 충남과 세종에서 청주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했지만 수도권과 충북 내륙은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과 경기도가 수도권 내륙선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수서역 SRT 노선과 동탄, 안성, 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잇는 시속 250km의 신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한가운데를 종단하는 이런 개념의 철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정한 세상, 균형 발전을 이루는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우리 중요한 계기가 될 이 사업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철로는 동탄과 청주공항을 34분에 연결해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함께 안성, 진천과 같은 철도 소외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청주공항 또는 진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차 도시권이 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과 경기도는 내년 초 나오는 공동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내륙선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정책 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농업 피해 보상과 농민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뜨거운데요.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처럼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농민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농업인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남 해남군이 올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이 농민수당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경기도 이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속속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충북에 농민수당을 도입할 경우 도내 농민 7만 5천여 명에게 지급할 예산은 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우려한 충청북도가 이른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실시할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설명하는 자리. 농민단체들이 몰려와 거세게 항의합니다. 무슨 뭐 떡국을 주듯 불쌍하니까 뭐 돈 좀 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들은 농민수당 도입 주민 발의를 위해 3만 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갑자기 충북형 기본소득 보장제를 들고 나온 것은 농민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실 농민들한테 구라친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저희가 나서니까 이렇게 만들 자료는 그때 바로 만들 수 있는 자료 아닌가요 이거? 충청북도가 제시한 기본소득 보장제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0.5헥타르 미만 농가 가운데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농가에게만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도 34억 9천만 원으로 900억 원이 되는 농민수당에 비해 4% 미만 수준입니다. 저소득 농가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제를 마련해서 농민들이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주민 발의를 비롯한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농민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음성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관련된 법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오는 2023년 개원이 가능한데 혁신도시를 비롯해 중부 4군의 핵심 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음성맹동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입니다. 진료과목 19개의 3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금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58억 원을 담는 것이 발등의 불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합격 점수를 받아야 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그것을 결국 감당해내야 될 부분이니까. 실제로 이번 달 발표 예정인 KDI의 예비 타당성 평가도 긍정적인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3년 개원합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이고 우리 음성, 진천, 괴산, 증평, 중부 4군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개원은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성숙 국면에 진입하는 징표인 셈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여 년 동안 2조 원을 넘게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할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8 마이크로그램. 환경 기준인 15 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웃돌고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나쁜 수준입니다. 계절별로 비교하면 특히 11월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대책은 무엇일까? 도민들에게 물어보니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공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청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길 숲이라든지 숲과 꽃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아무래도 도민들이 훨씬 더 좀 선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체 발생 총량을 줄이는 것과 아울러 맞춤형 지원책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재난 선포 시에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에 있는 학생들은 글로 가면 거기가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기청정기가 잘 이제 구비가 된 학교가 오히려 더 안전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충청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트램이나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같은 대중교통체계의 대폭 개선 방안과 도심 공기의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혁신적인 구상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로 선정한 영동군에 사업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발전소 건립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8,300억에 이르는 영동군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영동 양수발전소는 2029년 준공 예정으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충북도의회는 도 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 송재빈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송재빈 후보자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조직관리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송 후보자의 청문 결과는 오는 21일 도에 전달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2년 임기의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청주시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관광과 교육, 산업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은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LG화학이 브로츠와프시에 전기차 리튬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박금 청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주시 내덕동 문화제조창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25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지상 2층 규모로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방, 정보 검색대, 강의실, 북카페 등을 갖췄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청주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평화통일을 꿈꾸는 2019 청소년 통일문화 페스티벌이 오후 6시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샌드아트 공연이 오전 10시 10분 호암예술관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2019 수능 탈출 비콘서트가 오후 6시 30분 여름광장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도내 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춥습니다. 제천 영하 7도, 보은 영하 5도, 청주 영하 1도 등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7도, 충주 6도 등 6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